안녕하세요. 최정합니다. 정광호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2탄입니다. 각 구조별. 일단은 정 선생이 ICU에는 잘 모르시니까 네. 구축 방식은 대충 알죠? 많이 봤죠? 네. 보기는. 네. 근데 구축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진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진. 각각 내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네. 이해해야 되는데, 내진은 아시다시피 횡력이거든요. 네.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힘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피로티 구조가 위험하냐. 네. 아시다시피 기둥만 이렇게 서 있으면 네. 이거 건물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좌우로 흔들리면 넘어가기 쉽상이니까. 그래서 내진을 할 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전단벽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끊어지는 힘이거든요. 어우,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야. 곧 재밌어져. 그래서 사실 RC 구조는 평면으로, 네.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 게, 네. 일반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단독주택은 피로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1층 주차장에 있는 피로티들은 앞에는 기둥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잡는 건 꼭 얘가 안 넘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무언가 건물 전체에서 네. 넘어지지 않게끔 잡아두는 뭔가 있으면 돼. 네. 그래서 그걸 대부분 뒤쪽에 있는 벽식 구조가 이런 식으로 네모나면 네. 해결이 돼요. 뒤가 잡아주니까 얘가 안 넘어가는 거지. 네. 근데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이 1층 주차장을 다 밀어놓다 보니까 네. 요 한쪽에 밖에 계단실이 없잖아요. 네. 요렇게. 코어만 남는 거죠. 코어만 네. 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약해지고, 네. 취약해지니까 이쪽에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진을 버티는데, 네. 그럼 각각의 다른 구조들은, 건식 구조는 지진을 어떻게 버티냐. 네. 일단 목 구조는, 네. 이게 사실은 구조 전문가하고 네. 필드에서 목 구조를 하시는 분하고 의견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건 네. 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당연히 구조기사 얘기가 맞아. 네. 역학적으로는. 네. 근데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건식 구조는 개인의 학습에 의존했다고. 네. 그분들이 배운 전단벽을 치는 방법이 네. 구조기술사가 해석하는 거랑 다른 거라. 그게 뭔 뜻이냐면, 목구조는 알다시피 목재 스터드 세우고 네. 여기에 OSB를 못으로 쳐서 네. 이 두 개가 같이 못으로 물려 있으면서 네. 전단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지 않게끔. 네. 그러니까 목 구조는 OSB가 없으면 구조가 성립이 안 돼. 네. 이 합판이. 네. 근데 요즘 지랄각기 OSB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걸 내수 합판으로 해도 되냐? 네. 라는 문의가 있는데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어. 강도는 충분해. 네. 근데 SD 값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수 합판 SD 값을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걸로 이게 방습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수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투습을 그러면 내수 합판 아니고 그냥 합판을 쓰면 되잖아요. 일반 합판은 돼. 네. 일반 합판이 OSB가 거의 비슷하더라고. 네. SD 값이.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비가 완전히 안 맞을 수는 없거든. 네. 비가 막 떨어지면 뭔가 후다닥 덮더라도 네. 그 사이에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내수 합판이 또 마음에 좀 편안한 편안한 거지, 거네요. 마음상. 어쨌든. 그래서 목 구조는 이 OSB로 횡력을 잡아요. 네. 근데 아까 RC랑 똑같아. 네. 구조 해석상으로는 소규모 건축은 대부분 이게 장방형이잖아요. 네. 단독주택이. 네. 전통적으로 목 구조 하시는 분들은 전단벽이라 그래서 이 외벽 자체를 바깥에도 OSB 치고 실내에도 OSB 쳐왔어요. 네. 내진 설계에서. 그래야 외벽이 좌우로 흔들리지 네. 않으니까. 근데 아까 RC랑 똑같아 사실은. 네. 우리 뒤쪽에 계단실 있고 화장실 있고 쭉 앞에 있잖아요. 네. 뒤에 벽들이 쭉 있잖아. 네. 이 벽이 전단벽이면 네. 이 벽은 전단벽이 아니어도 돼. 네. RC랑 똑같은 네. 거예요. 업무시설은 이렇게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코어 있고 뭐 공조실 있고 계단실 있고 뒤쪽에 코어가 있고 한쪽엔 업무시설이잖아요. 네. 얘가 전단에 대한 응력을 잡아주면 네. 얘는 괜찮은 거지. 네. 그래서 얘 앞에는 기둥만 서 있어도 업무시설이 네. 이게 짱짱해요. 짱짱한 네, 거지. 네. 왜냐면 코어가 버티고 있으니까. 네. 목 구조도 사실은 똑같아. 그러니까 구조 계산을 이렇게만 하면 네. 전단벽 설계를 해주면 네. 여기는 OSB를 꼭 앞뒤로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RC랑 똑같이 풀 수 있다는 네. 거지. 그래서 내가 설계하는 목구조 주택을 네. 나랑 일하는 구조기술사가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목구조에서 최고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내가 설계하는 건물을 여기를 전단벽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네. 여기는 일반 목조벽으로 설계를 했더니 네. 목조 시공하시는 분이 나는 이렇게 시공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나는. 그래서 3자를 불렀어. 네. 둘을. 네. 그러니까 왜 못 하겠냐? 네. 그랬더니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셋이 테이블에 앉았어 이렇게 네. 나랑.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못 하세요? 네. 그랬더니 불안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구조기술사가 제 계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 네. 내가 목구절 믿고 맡기는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네. 그분조차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라. 네. 이게 아무리 문서상으로 전문가가 보증 된다라고 해도 도장을 네. 찍어도 네. 그러니까 이때 난 뼈저리게 느낀 거야. 이렇게 잘하시는 분조차 네.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거에 두려워하는데 네. 일반 목조주택 필드에서는 네. 본인이 배웠던 거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지. 아니에요. 이분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경험도 많고 뭐도 하고 그 뭐 시공상의 마음처럼 다 내 손 내 발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불안감들도 있고 해서 난 이렇게 못하겠다 했는데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면 다 할 거예요. 아예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난 다른 분들하고 별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오케이. 어쨌든 목구조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진에 대한 저항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스터드가 쓰지만 여기에 대한 OSB로 기본적으로 치고 네. 이걸로 횡력을 확보하면 네. 전단벽은 이쪽으로 형성해도 되고 코어로 형성해도 되는데 네. 이건 오로지 구조기술사의 말을 따르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이 네. 이게 목구조의 구축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목구조는 OSB만이 썩으면 네. 큰일 나는 거야. 네. IC의 기둥이 썩은 거야. 네. 네. 똑같아 결과가. 네. 그래서 습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스터드도 썩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지. 네.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니까 스터드에 물려 있는 OSB에 요 못이 네. 강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스터드는 대신 두껍잖아. 네. OSB는 얇고. 네. 그러니까 먼저 상한다면 OSB가 먼저 상하는 거야. 네. 당연히 얘가 상해도 안 네, 되지만 그렇죠. 네. 얘보다 항상 얘가 먼저 상하고 네. 얘보다 이 못자국의 응력이 먼저 네.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 맞는 거에 그렇게 민감한 거야. 네, 그것도 알아서 그래. 그치 알아서 모르면 그래. 모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장마 내내 맞히는 현장도 봤어. 아유,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비에 맞는 걸 그렇게 민감해. 네. 근데 우리 협회 회원사가 아예 현장에 이 호루를 갖다 놔. 전체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일기예보 그냥. 봐가지고 내일부터 비다. 그러면 아예 쳐놓고 퇴근하는 거지. 그냥. 네. 다 쳐놓고 이 정도로 민감했는데 네. 이 양반이 캐나다를 갔다 오더니 네. 이런 씨 개뿔 씨. 근데 이제 그것도 경험에 일반화할 수 있지. 네. 그 전체 캐나다에서 한 지역에서 잘못하는 네. 시공사를 볼 수 있지만 그때 캐나다 우드에서 견학으으로 네. 여러 개 현장을 갔대. 네. 갔는데 아주 그렇게 민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보슬비 같은 거 네. 그런 건 괜찮다는 거지. 네. 장맛비가 아니면. 근데 그것도 맨날 며칠 맞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한 방울도 안 맞으면 된다는 아니고 네.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장기적 습기의 이동이 더 중요한 거지. 네, 네. 그래서 이 스터드하고 OSB가 단면독에 물려 있으면 우리 찍었잖아요. 네. 목구조의 투수 방습에 대해서 온도 구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가는 수분에 대한 제어가 안 되면 네. 결국 OSB가 썩을 수밖에 네, 그렇죠.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한 구조라는 거. 목구조가. 그 다음은 스틸이에요. 스틸은 네. 똑같아. 스틸은 스터드 어떻게 생긴지 알죠? 네, 이렇게. 네. 요게 두께는 40mm고 네. 요건 90이 있고 140짜리가 있거든요. 네. 다른 사이즈도 보니까 있더라고. 네, 있는데 현장에서는 요거만 써요. 네. 근데 이거는 목구조에서 따라한 거기 때문에 네. 목구조랑 똑같아. 구축 방식이. 네.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 내진에 대한 대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스틸은
스틸은 스틸 스터드 세운 다음에 아까 목 구조랑 같이 OSB에다 못을 박아서 횡력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다 브레이싱을 걸어. 똑같은 두께의 철판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다 못을 여러 개를 박아. 네. 얘가 안 흔들리게 버텨. 네. 스틸하우스는 네. 그러니까 스틸하우스는 OSB가 사실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집 전체 평면에 걸쳐서 이 엑스 브레이싱이 한쪽 벽면에 꼭 한두 개 이상은 들어가는 거지. 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습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지. 그 썩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스틸하우스의 요게 2018년도부터 포스맥으로 바뀌었더라고. 내구성 강판으로 30% 이상 내구성이 확보된 네. 강판 있잖아요. 칼라 네, 강판. 네. 기존에 우리 지붕 쓰던 칼라 강판 네. 지붕에서 네. 수명이 훨씬 더 증가한 내구성 강판으로 2018년도에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스틸도 굉장히 튼튼했는데 네. 2018년도 이후에는 내 부식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연 도금 스크류를 박으니까 네. 역시나 습기에 대해서 안 좋지만 네, 목 구조처럼 아주 민감하진 않는 거지. 네. OSB가 썩어 나가거나 하는 일은 대처해도 되겠네요. 아니지. ALC. 네. ALC는 내진을 어떻게 확보하냐면 두 가지 합산이에요. 첫 번째는 평면의 기준을 다 지켜야 돼.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1층과 2층의 벽체 위치가 다 맞아야 돼. 네. 일정 길이 이상.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목 구조나 스틸은 기둥이 가능해. 네. 왜냐하면 이것처럼 기다란 부재가 지나가는 거니까 네.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스터드 이걸 조합빔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2x10을 네, 네. 세 개를 네. 붙여서 만약에 큰 보처럼 만들고 네. 이 밑에 같은 두께의 기둥을 세울 수 있죠. 네. 네. 목 구조는. 네. 스틸도 똑같아요. 네. 근데 ALC는 기둥을 세울 수가 없는 거라. 많이 싸요. 두껍게. 그치? 그러니까 ALC는 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압축 강도는 매우 작아. 네. 여기다 기둥을 세우면 뚫려버리는 거지. 네. 얘가 뚫려버리면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여기에 기둥을 세운다면 그리스 신전처럼 네. 도릭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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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네, 네. 요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좀, 네. 좀 웃기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다 보니까 벽면에 대해서 훨씬 민감한 거라 기둥을 못 네, 세우니까 네. 목 구조는 1층 벽은 일로 지나가고 네. 2층 벽이 여기 지나간다. 네. 그러면 1층 이 밑에다 기둥 하나 세울 수 있거든. 네, 네. 여기다 빔을 보내서. 네. 근데 ASC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다. 맞춰야 돼. 네. 근데 이게 얘기했듯이 이게 맞추는 게 쉽나? 네, 그렇죠. 어. 안 되죠, 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순간 ALC에 H빔이 들어오는 거야. H빔이 들어오고 뭔가 구조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되는 순간 예.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거 벽선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네, 네. 두 아니면 번- 단층을 지면 되네요. 단층이라니. 1층짜리 집을 지면 되잖아요. 위층이 없으면. 그렇지. ALC는 1층이 사실 제일 나는 합리적인 것 같아. 그 두 번째는 테두리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공사가. 네. ALC하고 ALC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모서리에서. 네, 네. 요렇게 쌓잖아. 네. 그리고 여기다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여기다 철근을 넣고 네. 콘크리트 부어야 돼. 이게 평면에 기둥식으로 들어가고 요게 이 건물의 테두리 따라서 보가 와서 이 철근하고 같이 붙어야 돼. 했다고 그러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 근데 이거가 아니면 지금 ALC는 전혀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지진이 안 날 거라. 괜찮아요. 근데 성립이 안 돼. 네. 그래서 ALC는 자체적으로는 내진이 불가능해. 네. 블럭 자체로는. 네. 그래서 콘크리트랑 철근하고 같이 엮여야지만 가능해. 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얘기했듯이 1번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네. 이것도 벗어나고 여기 또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가격이 안드로메다처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ALC를 제대로 하면 내 경험상 콘크리트 구조랑 가격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굳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 정산해 보면 콘크리트하고 ALC가 같고 네. 그다음에 네. 목 구조하고 스틸이 같고 아. 공사비가. 근데 얘기했듯이 이 둘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봐야 평당 50만 원 정도. 네.
다음 주에 3편을 찍을 텐데 네. 3편에서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나는 개인적으로 스틸이라고 보거든. 요게 아주 가능성이 높아 보여. 네, 네. 그거는 내가 한번 내 생각을 다음 주에 얘기해 볼 네. 테니까 한번 감각적으로 공사별 한번 따져보세요. 네, 네. 이렇게 구조의 구축 방식을 이해하면 한 다음에 네. 이제 각각의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을 얘기해 봅시다. RC가 건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려요. 네, 네. 이걸 집장사 하시는 분들은 알더라고. 네, 네, 네. 그래서 준공 1년 차, 2년 차 겨울의 결로 현상은 너무 당연한. 네. 너무 당연한. 딱 지나면 이제 법적으로 아 이게 결로든 아니든 이거 여기에 이 RC에 갖고 있는 수분 때문에 생기는 건지는 아니든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이렇게 말을 네, 해. 일단 비가 새는 건지 뭐 결로인지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 2년 지나면 사라진다? 네. 그런 거야. 네, 그쵸. 네. 그러면 이게 초기 건조 수분이 많다는 걸 이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물을 갖다 벗으니까 당연히 많죠. 네,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마르는데 오래 걸린다나 양생되면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1, 2년 걸린다고. 그런 다음에 2년째 겨울이 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도 또 결로가 생기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2년 걸린다. 그러면 전화 안 받고 2년 지나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뭐 애초에 해줄 거였으면 진짜에 가서 해줬겠죠. 그런가? 네.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 네,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네. 어쨌든 RC는 초기 건조 수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거푸집을 딱 뜯고 나서 양쪽에 아무 마감 없을 때 이게 평형 함수율. 평형 함수율이 미터 3승당 100kg 정도 되거든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양쪽에 마감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 우리가 마감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현저히 긴 거지. 한 6, 7년 봐야죠. 못해도.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 수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7년까지 걸릴 때까지 여기에서의 무언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RC 구조는. 그래서 협회에서 양단열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 대표가 얘기했잖아.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뭐 하고 싶어서 하고가 아니고 그거 안 하면 당장에 하자죠. 당장에 하자니까. RC의 양단열은 외단열하고 안쪽에다 30mm 단열재 되는 건 외단열이 건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하자를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렇죠. 본능적 조치였다는 거지. 본능. 그렇죠. 여기가 또 떡가베로 돼 있으니까 결로가 생겨서 기포로 이렇게 고이는 구조죠. 기포로 고인다 그때 얘기했잖아. 우스갯소리로. 근데 물리적으로 볼 땐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 없으면 실내가 다 습해지는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RC는 그 준공 1, 2년 차 때는 제습기를 둬야 돼. 창문 열고 있어야죠. 창문 열던 거나 제습기를 두거나. 그러니까 근데 언제 제습기를 틀어야 되는지 알려면 결국 온습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습도계. 그래서 겨울에 이게 50% 넘으면 제습기 가동시켜서 초기 건조 수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양단열을 해버리면 물이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흘러내리고 심지어는 그런 현상이 있죠. 잘 준공됐는데 비도 안 오는데 창문에서 물이 내려와. 창문 바깥쪽에서. 그게 건조 수분이 단열재 뒤에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우린 단열재 떡가비로 붙이니까. 다 생각이 있어. 말을 하고. 이게 창문 바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이게 원인인 거지, 원인. 콘크리트 건조 수분이 바깥으로 배출되니까. 그래서 바깥쪽도 이 모양인데 안쪽에서 양단열을 해버리면 이 속에서 이제 속된 말로 물이 썩는 거지. 그렇죠. 썩어서 이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양단열을 하지 마시라. 이거 할 돈이면 외단열을 건전하게 해라. 근데 그때 정 대표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조 끝나면 단열 얘기할 텐데 그 건전한 외단열이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건전한 외단열이 단어는 쉬운데 아유, 그럼요. 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 그러니까 집인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전한 외단열, 열교 없는 외단열이 이거밖에 없거든. 네. 열교 없는 외단열이 건전한 외단열인데 네. 이거가 정말 어려운 얘기인 거지. 네. 열교를 없앤다는 게. 근데 이것만 되면 내부는 없어도 되죠. 네, 없는 게 나은 거죠. 나은 거지. 네. 100배, 1000배 나은 거지. 네. 어쨌든 RC는 초기 건조 수분이 되게 민감한 구조체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있어. 그러면 거푸집 뜯어내고 네. 마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은 거냐? 네. 그게 좋긴 하지. 네, 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늦추겠어, 이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유치권 행사 하나 붙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해야죠. 네. 특히 겨울 공사는 아까 2년 간다는 건 봄, 가을에 컨디션 좋을 때 하는 네. 공사고 겨울 공사는 이게 4년까지 가요. 네. 초기 건조 수분이 이렇게 네, 가는 네. 게 정상적인 게 이게 2년인데 네. 겨울 공사는 여기까지가 4년인 거라. 네. 공사 중에 증발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양생이 끝나면 실내 피는 열풍기. 아, 네. 양생 끝나면 열풍기도 끄는데 마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해주는 게 훨씬 좋다는 결론이에요. 네. 양생 기간하고 상관없이. 기름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먹어서 이 기름값은 건축주가 대줘야지. 그렇죠. 한 달에 돈 200만 원은 우습게 그냥 나가니까. 없어져요. 네. 근데 입주한 다음에 곰팡이 생기는 것보다는 계속 떼는 게 난 낫죠. 거지. 네. 겨울 공사는. 네. 그러니까 요 열풍기나 혹은 그렇죠. 네. 그거는 비용을 건축주가 지불해서라도 네. 건조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구조는 우리 한참 얘기했으니까 목구조는 어쨌든 습기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사 중에 비 맞고 하는 것도 민감하지만 그보다 네. 훨씬 민감한 건 장기적 수분의 이동. 네. 그래서 OSB가 썩는 것. 네. 그래서 목구조의 구축 방식은 사실은 습기예요. 네. 습기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해. 70년 동안 목구조의 그 이론은 네. 오로지 습기와의 전쟁. 불행하게도 우리 그때 찍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실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왜요? 여기 썼던 크라프트지가 투습지라는. 아, 네. 난 정말 충격적이었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좀 나은데 예를 들면 바깥쪽에 EPS 붙이신 집들 옛날에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집이 더 괜찮은 게 EPS가 없는 집들 네. OSB에다가 타이백만 네. 쳤던 집들은 습기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중단열이 젖어도 네. OSB는 외기랑 접하고 있으니까 계속 마르거든. 네, 그러니까 네. 구조 내력을 상실할 일은 없어. 네. 다만 단열재가 쳐져가지고 집이 추울 뿐인 거지. 네. 꺼내보면 쫄럭 젖어 있기도 한데. 네. 근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네. 단열 성능이 강화되면서 바깥쪽에 EPS를 붙인 집들이 네. 습기가 나갈 데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다 이 타이백을 붙이고 EPS를 붙이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타이백은 EPS 상관없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 뚫을 거잖아요, 화순으로. 뚫긴 할 거지. 네, 타이백을. 그러니까 목구조 하시는 분들이 타이백을 안 칠 수가 없는 게 네. 공사 중에 비 때문에 그래. 아. 마감을 하기 전까지 네, 타이백이 없으면 그냥 물을 그냥 계속 훅 가는 그냥 거니까. 뿌리는 거랑 다름없으니까요.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EPS 하면서 화순으로 뚫고 하는 건 네. 그건 마이너한 얘기야. 네. 왜냐면 마감이 끝내지면 얘가 외부의 비를 막아주니까 일단은 공사 중에 비를 피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목구조는 습기인데 이거 목구조 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스틸은 결국 열교예요. 철이 갖고 있는 열교. 네. 근데 이게 1mm 두께의 철판이 무슨 열교냐? 어휴, 엄청 어마어마하다는 네. 거지. 그래서 옛날에 포스코에서 열교 저감형 스터드도 개발했어요. 네. 인면에서 보면 일반 스터드가 이렇게 길다면 네. 열교 저감형 스터드는 여기다 이렇게 슬럿으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열이 전달되는 거를 막으려고요. 그렇지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슬럿을 내서 이런 것도 있고 내 특허 몇 개 찾아보니까 이렇게 뚫은 것도 있더라고. 아, 네네. 스틸 스터드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강도를 확보하고 네. 뚫어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걸 네. 최대한 막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사장됐더라고. 아, 비싸서요. 비싸니까. 네. 아무도 안 쓰니까. 네. 근데 이것을 써도 열교가 많은데 이것조차 안 쓰면
이제 열기가 너무 많은 거지. 네, 그래서 그렇죠. 스틸은 또 스틸 하우스 할 때 아주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네. 특히나 우리 목조주택 할 때 개구부 창호 옆에 그 2x6가 몇 개 들어가는지 보셨죠? 네, 네. 겹겹이 네. 이게 상인방을 지지해야 되니까 네. 여기 나무가 몇 겹씩 들어가거든. 네. 스틸도 똑같아. 아, 네, 네. 그 버텨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네. 철이 아무리 강해도 1mm밖에 안 되니까 네. 이게 좌굴이 휘어지니까 네. 목 구조랑 똑같이 여기다 겹겹이 들어가 철이. 네. 그런데 스틸 하시는 분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네. 이 창문 주변에 만약에 스터드가 이게 4장 들어가면 네. 여긴 단지 아예 없는 거잖아. 네, 그렇죠. 나무는 그나마 이게 나무지만 네. 철은 아예 단열이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스틸 스터드 판매하는 곳에서 요 속에 들어가는 네모나게 생긴 EPS를 같이 줘. 요 속에다 EPS를 하얀색 EPS를 네. 껴놓을 수 있게 줘. 네. 근데 이게 꽉 껴지면 현장에서 못 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해. 네. 어. 아,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죠. 네. 별로 안 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틸하우스 심화편 들어가서 그러니까 열교 시뮬레이션을 네. EPS가 안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네.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아무튼 자세하게 찍을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스틸하우스는 요렇게 해서 이 안에 단열재 끼워 넣거든요. 네. 근데 이 단열재는 어떻게 본다면 보조 단열재라고 봐야 돼. 예, 예. 주단열재가 남는 아니라 공간에 그냥 좀 채워놓자. 채워넣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보조식품. 네, 네. 그래서 스틸은 반드시 외단열을 해야 돼. 반드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아무리 OSB로 힘을 받는 게 아니어서 네. 습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나 네. 그래도 철이니까 네. 얘가 아무리 내구성 강판을 쓰더라도 네. 이 안에 몇십 년 동안 수분이 있어서 네. 얘가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EPS를 대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돼야지 내부가 건전해질 것인가에 네. 대한.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 목 구조랑 실내 방습층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네, 네.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바깥쪽에 외단열이 필수란 말이야. 목 구조랑 다르게. 네. 그래서 옛날에 스틸 초창기 때 스틸 1세대들이 방 안에 겨울에 결로가 네. 눈에 보이지 않아. 네, 멀쩡해. 네. 근데 5년 정도 지나면 스틸하우스가 이 벽지인데 네. 벽지가 이렇게 세로 줄로 때 같아. 아, 네, 네, 네. 물도 아닌데 네. 때 같아. 네. 그 지워지지도 않아. 네. 근데 이게 딱 스터디 간격인 거야. 네. 이거를 유령결로라고 불렀어. 네. 1세대들이. 그래서 1세대가 요 때가 타는 걸 경험하고서 네. 외단열을 하기 시작하셨거든. 처음엔 50mm 하고 네. 하다가 점점 두꺼워지고 추세긴 하나. 네. 그러니까 방습층 없이 이걸 하니까 네. 들어간 수분이 겨울에는 응축되고 네. 겨울이 끝나면 실내로 방출되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네, 지금. 네. 근데 이게 목 구조랑 다르게 스틸이니까 네.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지. 예. 버티고. 물론 기초 부위 같은 데 좀 뜯어봐야겠지만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열교에 대한 처리. 네.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뭐라네. 방습층을. 아, 방습층을. 그렇지. 그러니까 스틸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열교 덩어리니까 네. 처마 같은 걸 낼 때 매우 조심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잡을 수가 잡을 수가 힘드니까요.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에 외단열을 하면 이게 철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걸 다 싸야 되거든. 여기서 끊고 그냥 매달아야죠. 그렇지. 네. 스틸은 처마가 없는 게 낫다는 거야. 모양만 나중에 바깥에다 이어 붙여서 그렇지. 매달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중에 심화 과정 때 해야 돼. 처마처럼 보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합판만 위해서 눈 내리면 이렇게 휘어지게. 이게 스틸인 거라. 그래서 스틸은 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민감한 네. 소재라는 거. 그다음에 AAC. AAC 블럭은 봤죠. 봤죠? 써봤어요. 아, 네. 써봤어요? 네. 보통 600 길이에 네. 300이나 200 높이로 상상이 되는데 네. AAC가 얘가 공장에서 딱 나오면 네. 중량비더라고. 무게의 3분의 1이 물이야. 네네. AA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나쁜 댓글은 안 달리겠지? 네. 알아요, 다. 아, 네. 다 네, 다 그럼요. 아나? 네. 그러니까 함수량이 30%인데 네. 적으면
함수량이 30%인데 이게 중량비야. 네. 중량비.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계산을 해왔어. 네. 복잡하니까 중부 이 지역만 해볼게요. 중부 이 지역이 외벽의 열관율이 0.24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을. 여기가 지금 추운 데잖아요. 1지역이 추운 게. 1지역이 더 추운 거지. 1지역이 더 추운데요. 요건 밑에. 예, 그러니까 예, 예. 경기 남부. 네네. 이 지역이야, 이 지역. 이것을 비드법 단열재로 하면 135mm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AAC로 한다면, 이거 AAC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걸로 한다면, 네. AAC-I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더라고. AAC-I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약간 열적 성능을 강화한 거야. 열 전도율이 전도율을 낮은 거네요. 거야. 네. 더 이걸로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두께가 350mm를 추천하더라고. AAC-I로 네. 350mm 두께. 네. 근데 RC는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200mm 구조체 더하고 네. 마감재 뭐뭐 붙으면 사실 두께는 비슷해. 네. RC의 외단열 하는 거랑 네. AAC 하는 거랑. 근데 문제는 RC의 외단열은 구조체 중심선으로 면적을 따지는데 네. AAC는 이 전체 중심선으로 손해네요. 그렇지 면적상 네, 손해인 거지 네, 손실인 거지 AAC가. 근데 이건 사실 마이너한 얘기인 거고 네. 350mm 두께가 제곱미터당 무게가 얼마냐면 1제곱미터당 47kg이에요. 어휴. 네. 한 장당 무게가 아니라 네, 네. 제곱미터당 요 AACI 350mm짜리가 네. 158kg. 158kg. 이 중에 물이 47kg입니다. 물을 따라서 무겁잖아요, 이거. 아유, 무겁지. 엄청 무겁네요. 엄청 무거워. 아니 한 장은 가볍지. 1잼이 무게가 158kg니까 이 얘기 뭐냐면 AAC도 평형함수율이 10%더라고. 근데 저 수분 양이 초반에 저렇게 30%씩 있으면 여기서 그 우리 이 제품의 열 전도율이 몇이다, 열 관리율이 몇이다 하는 게 저 수분을 갖고 있을 때 포함해서 하는. 아니야 절건이야 그건. 아. 그러니까 평형함수율일 때. 자 이게 AAC 무게고 이게 물의 무게야 물. 예. 근데 이게 10%까지 떨어져야 돼. 예.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 이제. 네. 근데 AAC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AAC 쌓고 나서 네. 마감이 들어갈 때까지 네. 한 달 정도 본다는 거야. 한 달 동안 10%는 빠진대. 아, 네네네. 한 달 동안 왜 양쪽으로 다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네. 목표가 16kg인 거라. 네. 이 10%에 도달하면 1제곱미터당 16kg까지 물이 빠지면 네. 정상적으로 네. 돌아온 거야. 근데 47kg에서 16g이 돼야 되는데 네. 한 달 동안 16kg만 빠져나가는 거야. 네. 20%가 남았어요. 20%가 남은 거야. 네. 그중에 10%만 없애면 돼. 10% 없애는데 2년이 걸려. 네. 2년이. 그러니까 RC랑 똑같다는 거야. 네네. 초기 하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지. 네. 정신 못 차리면. 네. 정신 못 차리는 게 뭐냐면 실크벽지 한다거나 제한이 너무 많네요. 많은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고 나서 2년을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인 거라. 네, 그렇죠. 네. 왜냐면 RC보다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페트병 10개 물이 네.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물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AC는 조심할 게 현장에 AC가 도착하고 네. 그러니까 나의 바람이야. AC 쌓기 한 달 전쯤 현장에서 이미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 난. 근데 파레트로 다 묶어가지고 포장돼서 오면은 얘를 널브러 놔야 마르잖아요. 우리 목구주에서 쓰이는 투수방수지 있잖아. 네. 그러니까 현장에 좀 일찍 도착해서 비닐 포장돼 있는 걸 다 떼고 네. 투수방수로 쌓아놓으면 그게 증발이 되니까. 어쨌든 마감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말리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나의 말은. 네. 열풍기를 계속 떼면 좀 더 훨씬 낮아지는 거지, 네. 훨씬. 우리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노력. 네. 건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구조라는 네. 거예요. AAC가. 이 숫자 모두다가 홈페이지에 있는 숫자 그냥 가져온 네. 거야.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그리고 2년 동안은 물 10%가 있는 만큼 이 단열 성능도 떨어지겠네요. 떨어져 있는 거지.
있는 이제 있는 2년이 상태지. 지나면 이 350ml면 중부 이 지역에 적합한 열 성능을 갖는다 갖는 이거네요. 거지. 갖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이른바 유기계 외단열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한 5년 6년 걸리겠네요. 그럼 이 모든 수분이 실내로만 증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AC는 눈 딱 감고 AAC 전용 미장으로 실내 마감하고 네. AAC 전용 미장으로 실외를 마감하는 게 최선인 거라. 이게 물리적으로 최선이야. 이게 싫으면 10%까지 다 마른 거 기다렸다가 시공하든가. 말려서 팔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그렇죠. 물로 찌는데 예. 덕제 공간이 필요한데 예. 이 엄청난 물량을 언제 말리고 있어 공장. 건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벽돌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점점 이제. 가성비에서 예. 멀어지는. 가마로 쪄서 이렇게 하면은 점점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메다처럼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AAC는 물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네. 이게 뭐 구축 방식 뭐 다 떠나서 네. 수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리커멘드하는 수지미장하고 네. 외부도 메쉬되고 수지미장하면 네. 절반은 바깥으로 날아가니까 네. 기간이 절반을 주는 거니까 네. 요거를 이해해야만 되는 게 AAC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이 수분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문제가 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근데 지금 AAC를 깊게 얘기했으니까 좀 다가오는 거지. 네. 다 똑같지 뭐. 네, 이 그쵸. 정도의 네. 문제는 다른 구조도 다 있어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라. 네,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네. 뭐 별거 있어 하고 EPS 단열재 붙이는 순간 네. 실내는 완전히 망가지는. 네, 그렇죠. 그게 가는 거니까 뭐 2년, 4년, 5년 동안 네. 곰팡이랑 그냥 동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것만큼의 다른 구조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좀 겉핥기지만 요 정도.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각 구조 방식별로 실제 단열에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근데 나는 IC부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순디 아빠가 스틸부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순디 아빠 마음에 상처 많이 받을 거야. 아직 다 안 주셨잖아요. 그런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ACi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더라고. 그건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